데서 떨어지는 유인구란 말이에요. 빗줄기는 계속되고 있는 잠실 야구장 경기도 계속됩니다. 1루쪽 땅볼 1루수 이수정 잡아서 베이스 밟습니다. 2004 한국 시리즈 현대 유니콘스의 우승. 길고 치열했던 2004 한국 시리즈. 가을의 전설은 현대의 몫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야구가 없는 월요일,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이호근입니다. 오늘도 야구 팬이라면 흥미롭게 지켜볼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참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참견해 볼 세 분 모셨습니다. 전준호 해설위원, 또 KBS 문현규 기자, 그리고 특별한 손님 2004년 한국 시리즈 MVP, 이 전설적인 마무리 투수 서울 IT고등학교의 조용준 감독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야구 팬들께서 정말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조용준 감독님, 또 야구의 참견 팬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한국 시리즈 MVP를 수상했던 현대 유니콘스 마무리 투수 조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뭐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이제 2004년, 20년이 넘었거든요. 21년이죠. 네. 정확하게. 근데 아직도 저는 이제 그 모습이 좀 선하거든요. 네. 좀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최근에 이제 서울에 있는 IT 고등학교 그 야구부를 창단을 해서 이제 감독으로 부임하고 지금 열심히 또 내년 시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현대 유니콘스에 대한 참견을 좀 해볼 텐데, 오늘 조용준 감독과 또 현대 유니콘스에 대한 얘기 좀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준호 의원, 저희가 이제 지난 출연 때 이제 한화이글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한화이글스가 정말 비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죠. 자, 하나이글스가 8연승 기간 동안 4월 13일부터 8연승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선발 투수들이 전체 8연승을 만들어냈거든요. 맞아요. 네. 여기 폰세 와이스, 그리고 문동주 선수가 2연승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류현진, 엄상백 선수가 각각 1승씩. 여기 평균 자책점 2.25, 리그 1위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리고 타선에서도 팀 타율 1위, 팀 홈런 1위. 그중에 노시안 선수가 5개의 홈런, 13타점을 때려냈습니다. 엄청난 기록이죠. 역시 투타의 밸런스가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한화이글스가 지금도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야구의 참견이 또 처음 오셨습니다. KBS 문현규 기자. 평소에 좀 야구 보면서 어떤 참견 좀 하고 싶으셨어요? 제가 야구 팬인 시절에는 사실 내가 감독하면 뭐 저거보다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참견하고 싶은 게 참 많았었는데, 사실 기자가 되고 나서는 야구가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 코너에 나왔을 때만큼은 야구 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마음에서 한번 열심히 참견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신 첫 멘트가 내가 감독이라면이 나온 거 보니까 이분이 이제 보통 참견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신데요? 저희 아버지도 야구를 볼 때 항상 하는 말이 내가 한 게 낫겠다, 이런 걸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야, 심상치가 않은데요. 네.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KBO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화제를 모았던 이슈를 먼저 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야참을 찜공한 전소연 아나운서의 이슈의 참견 먼저 만나보시죠. 야구의 참견은 내가 찜콩. 안녕하세요, 전세현입니다. 지난주 KBO 리그도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한국 프로야구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정규 시즌 118경기 만에 누적 관중 200만 명을 돌파한 건데요. 2012년 126경기 만에 200만 명을 달성했던 이전 기록과는 다르게 무려 8경기나 앞당긴 수치입니다. 팬들의 열정과 사랑으로 만들어낸 이 값진 기록, 좋은 경기로 보답하길 바라겠습니다. 시즌 초반 부상으로 팬들을 안타깝게 했던 선수들이 부상을 털어내고 복귀하고 있습니다. 복귀전에서 팀을 승리를 이끌었던 삼성 김지찬 선수와 어제 등판에서 호투해준 삼성의 레이스 선수, 그리고 복귀 이틀 만에 홈런포를 터뜨린 기아 김도영 선수 등 복귀 선수들이 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성범, 에레디아, 에르난데스, 그리고 강백호 선수 등 아직 복귀하지 못한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부상 선수들의 복귀가 팀 성적을 좌우하는 만큼 이 부상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팀의 간판 타자인 김지찬, 최정, 김도영 선수 모두 이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었는데요. 요즘 부쩍 이 햄스트링 부상이 많아진 이유는 뭘까요? 전준호 위원에게 들어봅니다.
긴 시즌 동안 부상만큼 악재는 없습니다. 이 삼성과 기아를 대표하는 김지찬, 김도영 두 선수가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 두 선수 모두 좋은 모습 보여주고 네, 그렇습니다. 김지찬 선수가 20일 날 합류를 했었거든요. 팀의 5연승을 만들어냈었고 역시 리드오프의 역할을 충실히 해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김도영 선수도 팀의 리그에 합류하자마자 대타로 나가서 2타점 적시타를 때려냈고 맞아요. 다음 날이죠. 스타팅으로 나가서 또 홈런 포함 멀티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글쎄요 벌써 4타점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점에 봤을 때 역시 김도영 그리고 김지찬 이 선수들이 팀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 그런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최정 선수까지 복귀 준비를 좀 마쳤다고 하는데 이 세 선수 모두 이제 햄스트링 부상으로 좀 이탈을 했었잖아요. 이 햄스트링 부상이 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이번 시즌에 또 특히 시즌 초반에 날씨가 굉장히 쌀쌀했었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오늘 또 근육이 좀 수축되면서 무리하게 힘을 가하다 보니까 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 저도 정말 이 햄스트링에 관련돼서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트레이닝 파트와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하나는 선수들이 피곤해서 오는 그래서 피곤한 어떤 근력이 무리하게 과하게 움직이다 보면 오는 부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좀 더 근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훈련이 어떤 수축되는 상황에서 뭐 좀 급가속 급제동 이런 상황에서 부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좀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강 훈련이 좀 필요하고 가동성과 윤성 운동이 좀 많이 좀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햄스트링이 부상을 당하면 사실 이제 회복까지 시간도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만 그 외에도 이제 재발의 위험성이 또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햄스트링 부상의 재발률이 보통 한 20%에서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주 높은 수치죠. 네. 특히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3명 중에 1명꼴로 이게 재발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햄스트링 부상이 보통 가속을 하거나 아니면 방향을 급하게 전환하거나 이럴 때 나오거든요. 이게 스포츠에서 사실 피할 수가 없는 동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발을 자주 하는 것 같고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게 사실 저 같은 일반인이면은 이렇게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은 만약 다친다고 하면은 네. 푹 쉬면 되는데 운동선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햄스트링 다쳐도 뭐 상체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 프로 선수다 보니까 빠르게 그라운드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욕을 좀 과하게 내다 보면은 다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그라운드로 돌아오게 되면은 재발할 확률이 아무래도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 좀 이렇게 흔히 들어본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조영준 감독, 이 투수도 햄스트링 부상을 좀 당하나요? 거의 없죠.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햄스트링은 급가속 급제동에서 많이 부상을 당하는데 사실 투수들은 그렇게 급가속 급제동할 일이 많이 없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런닝할 때도 가속을 좀 느리게 붙이잖아요. 근데 야수 같은 경우는 뭐 도루하거나 방향을 급하게 전환한다거나 할 때 많이 쓰여지는 근육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폭발력 있는 근육들을 사용하는 야수 쪽에서 이 햄스트링 부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팀을 위해서도 또 팬들을 위해서도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위해서도 이제 부상을 좀 피해야 될 텐데 전준호 의원, 그럼 햄스트링 부상을 좀 막으려면 뭐 어떤 준비 또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결과적으로는 이 엉덩이살 근육과 그리고 짧은 스프린트를 많이 뛰어서 좀 자극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좀 유연성 운동도 함께 병행하면 좀 더 부상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드네요. 김지찬, 김도영 또 최정 선수까지 이제 건강한 선수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시즌 끝날 때까지 부상 없이 또 건강하게 또 그라운드를 지키길 기대하겠고요. 또한 이제 KBO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올 시즌 완주하기를 또 야구의 참견이 응원하겠습니다. 4월 4주차 복귀를 알린 선수들 외에도 뛰어난 성적으로 또 팬들을 기쁘게 했던 선수들이 있는데요. 야참의 선택을 받은 이주의 선수는 누구인지 전세현 아나운서가 후보를 먼저 소개합니다. 야구의 참견에서는 매주 한 주간 가장 빛나는 활약을 펼친 이주혜 선수를 선정합니다. 4월 넷째 주 어떤 선수의 활약이 가장 눈에 들어오시나요? 야구의 참견이 선택한 이주혜 선수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지난주 5경기에서 22타수 14안타 6홈런 15타점, 전경기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홈런과 타점 1위로 올라선 삼성의 디아즈 선수. 지난주 2경기에서 2승을 기록하며 팀의 연패를 끊고 연승을 만든 키움의 하영민 선수.
지난주 데뷔 통산 1,157경기 만에 만루 홈런을 기록하고 3개의 결승타를 친 키움의 오선진 선수. 네, 세 선수 모두 정말 대단한 일주일을 보냈는데요. 야구의 참견이 선택한 이주혜 선수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제가 선택한 이주혜 선수는 삼성 라이온즈 디아즈 선수입니다. 디아즈 선수 축하드립니다. 사실 후보율은 세 선수 모두 굉장했는데 전준호 의원, 디아즈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후보에 오른 분들이 다들 좋은 성적을 남겼지만 디아즈 선수와 함께 2주를 보낸 게 불행이죠. 그만큼 그렇죠, 네. 디아즈 선수의 정말 압도적인 이번 주에 활약상이 보였고요. 5경기 동안 22타수 14만타, 그중에 우리 홈런이 6개입니다. 15타점을 만들어냈고요. 지금 홈런 1위, 타점 1위, 그리고 최다안타 리그 1위에 등극하는 정말 환상적인 한 주를 보낸 디아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선수들의 활약이 엄청났는데 디아즈 선수가 폭발적인 기록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은 아쉽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아즈 선수 외에도 이제 같은 팀에 있는 김성윤 선수도 홈런 또 6개 타점, 그리고 이제 5개 도루를 기록했었고, 또 오명진 선수는 또 어제 경기 맞아요. 네, 또 네, 6타점을 네. 기록하면서 지난주 5할이었거든요. 문영규 기자는 지난주 좀 어떤 선수가 좀 눈에 들어오셨나요? 전 롯데 전민지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계속 잘하죠. 네. 타격도 타격인데 수비에서 정말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좀 표현하면 전민지 선수가 거인의 혼을 깨웠다,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적생 선수인데 이적을 하고 와서 계속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롯데 야수들 자극을 받은 건지 지난주 롯데 수비가 정말 탄탄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민지 선수가 이런 동기부여를 다른 선수들한테 해준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또 전민재 선수고요. 조영준 감독께서는 요즘 좀 눈여겨보는 선수가 있으신가요? 저는 나승엽 선수가 굉장히 좀 앞으로도 더 잘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제 2년 차잖아요. 지난 시즌에 풀 시즌으로 소화를 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롯데에서 2차 2라운드 선수를 5억이라는 거금을 주고 데려오는 곳은 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건데, 신발도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 시즌에 홈런을 7개를 때려냈는데 지금 벌써 6개를 쳤고, 그리고 선구안도 거의 리그 탑급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군대까지 해결했잖아요. 어린 선수인데 군대까지 해결이 됐고 앞으로 뭐 잘할 일만 남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야구만 하면 되죠. 이제. 그렇죠. 그렇습니다. 야구의 참견이 선택한 많은 선수들, 또 이주혜 선수 포함해서 야구의 참견을 선택한 선수들이 앞으로 또 좋은 활약을 펼쳐주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참견 시작하겠습니다. 왕조의 조건, 현대 유니콘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강력한 왕조를 구축한 팀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선발과 또 짜임새 있는 이 타선으로 4번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던 팀. 역사 속에선 사라졌지만 마음속엔 살아있는 바로 현대 유니콘스입니다. 오늘 야구의 참견에서는 수많은 레전드의 시작이 된 현대 유니콘스를 통해서 왕조의 조건을 살펴보려 합니다. 저는 뭐 사실 이 얘기가 나오면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인천에서 태어나서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인천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삼청태연이라고 하죠. 네. 3위부터 시작해서 현대 유니콘스까지 하고 싶은 말이 좀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이 야구의 참견 준비를 하면서 문영 기자님, 제가 너무 좀 마음속에 분노가 좀 끌어오르는 어떤 걸 때문에? 현대 유니콘스를 수원 때부터 좋아하셨다는. 저는 수원에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태평양 시절에도 사실은 수원이 태평양의 제2구장이었는데 동종 경기를 했었고, 아시다시피 현대가 우승을 4번 했는데 그 중에 3번은 어디서 했습니까? 수원구장이죠. 수원에서 했습니다. 맞아요. 도원구장에서는 단 한 번만 우승을 했습니다. 이 정말 인천 팬들 다 일어날 소리입니다. 지금 제가 두 분 모셔놓고 이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1996년이었고 한국 시리즈 4차전 티켓을 사려고 이제 도원 야구장에 줄을 서 있는데 티켓이 매진이 된 거예요. 96년 한국 시리즈. 네, 그래서 집에 와서 어쩔 수 없이 TV로 시청을 했는데 정명원 선수가 노히트 노런을 했죠. 저도 그 장면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정명원 선수가 마무리 투수였잖아요. 그러면서 시리즈 자체가 혜택이 밀리면서 4차전 선발로 나오면서 멋진 노릇을 한 그런 또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제가 뭐 순간 지금 이 도원 야구장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흥분했는데 흥분 좀 가라앉히세요. 이 산미, 청보 또 태평양에서 현대까지 이어지면서 사실 이 유니콘스라는 팀,
대해서 인천 팬들의 정말 이 환호와 이 열망이 대단했어요. 아 정말 엄청난 환호와 환영을 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산미, 첨부, 태평양, 산미 18연패의 기록도 있고 사실은 부자 구단과는 조금 인연이 먼 인천이었는데 당시 한국 최고의 재벌이었던 현대그룹에서 창단을 해가지고 인천에 딱 연고지하니까 그 인천 팬들의 기대와 그런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도 처음부터 대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현대 피닉스라는 실업팀을 창단해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선수를 먼저 영입해서 좀 이적시키는 방법을 해가지고 박재홍 선수 같은 되게 굉장한 유망주도 데려왔었고 결과적으로는 그 피닉스 소속에 있던 선수들이 다른 지역 영국권이 있었잖아요. 지명 영국권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유니콘스 소속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뭐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제 문동환 선수가 롯데 1차 지명 선수였고 그래서 현대가 딜을 합니다. 문동환 선수의 계약금을 3억을 지불을 했는데 그 당시에 계약금 3억이면 엄청난 금액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실업 야구하고 프로 야구하고 이 협의학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서로 좋은 선수 빼가려고 막 많이 했었고 네. 아마 프로에서 프로였다면은 그 선수들을 영입을 못했겠지만 실업 야구였기 때문에 당대 이제 최고 선수들을 다 영입을 하면서 아마 2년 동안의 그런 준비를 거쳐서 첫 해에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짧지만 또 강력했던 이 역사를 남기고 간 현대 유니콘스로 본 KBO 왕조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조의 기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해태 타이거즈 이후에 이 왕조의 맥을 이은 팀이 바로 현대 유니콘스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전종현 총 4번의 우승을 차지했고 4번 다 경험을 하셨죠. 그렇죠. 네. 현대 유니콘스 소속으로 우승 반지가 4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자, 현대 유니콘스가 12년 동안 뭐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 시리즈를 5회 출전을 했었고 그중에 4번을 한국 시리즈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 포스트 시즌 8회를 진출할 만큼 리그에 그냥 압도적인 그런 어떤 강팀으로 자리매김을 했었죠. 분명히 이제 해태 타이거즈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강자의 느낌이 납니다. 이 현대 유니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 김재박 감독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LG 트윈스의 염경엽 감독님의 별명이 혹시 뭔지 잘 아시겠지만 바로 염갈량입니다. 염갈량이죠. 네. 그 이전에 제방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김재박 감독님의 별명이 제방량이었는데 그만큼 전술과 이런 작전을 짜는 능력이 정말로 뛰어났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가 2000년대 00현대가 정말로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강했었기 때문에 뭐 응원 단장이 이 팀 감독을 맡아도 우승할 수 있다. 뭐 이런 말 했었는데 이런 말을 팬들이 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좀 착각하시는 게 그때까지는 강했지만 사실 01년도, 02년도, 03년도 하면서 선수 유치 정말로 많이 됐어요. 사실은 뭐 박경환 감독님, 뭐 박지만 감독님 이렇게 돼서 그 이후로 모기업의 지원이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지원 없이도 김재박 감독님 우승을 2번도 하셨고 특히 2006년에는 모든 해설위원들, 뭐 기자들이 현대를 꼴찌로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선수가 빠져나갔으니까. 그런데도 그 팀을 꾸려서 2위를 했죠. 이런 점에서 김재박 감독님이 정말 전술이 뛰어난 감독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뛰어나냐고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팀플레이, 시스템 야구, 적재적소의 선수를 찾아내는 능력 이런 게 뛰어났다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박경환 감독님이 이제 빠져나고 나서 김동수 포수를 다시 이제 주전 포수로 내세워서 제2의 전성기를 찾게 맞아요. 했죠. 그렇죠. 그 이태근 선수도 포수에서 외야수로 전향시켰죠. 그때 김재박 감독님의 선택이었다고 알고 있고 이렇게 시스템 야구 한 명이 빠져도 그걸 메꿀 수 있는 선수를 찾아내는 능력이 정말로 뛰어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태근 선수가요. 이 가방 안에 장비 안에 포스 글러브, 일루 글러브, 외야 글러브 다 들고 다녔습니다. 멀티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던 선수죠. 글러브 5개 다 가지고 다녔어요. 네. 사실 당시로서는 좀 낯선 모습이기도 했는데 이 현대 유니콘스의 이제 계산된 야구는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참 강력했습니다. 왕조를 하지만 이제 가능하게 했던 이 핵심에는 또 투수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조용준 감독도 역시 이제 2002년 또 신인왕을 차지했던 해부터 뭐 엄청난 투구 내용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이 9회 등판하면 뭐 경기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당시 투수조 좀 느낌이 좀 어땠습니까? 분위기야 뭐 말할 나위도 없죠. 항상 행복한 그런 시즌을 보냈으니까 일단 선발들이 마운드에 올라가서 5이닝 이상 무조건 끊어줬었고 또 중간에도 굉장히 좋은 선수들 뭐 신철인, 이상열, 권준원 다른 팀 가면 충분히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중간에서 잘 버텨줬고
그러니까 저한테 넘겨줄 때 그렇게 막 위기나 이런 거를 안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게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겸손한 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제가 2000년도에 잠시 네. 그 당시 라인업이 얼마나 강했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당시 선발 투수 3명이 임선동 그리고 정민태, 김수경 이 세 선발 투수가 18승 공동 다승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8승이면 세 선수가 54승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초대 홀드 타이틀을 수상했던 조홍천 중간 투수였고요. 그리고 조용준 감독이 입단하기 전 2000년도인데 그때 위정 마무리 투수 좋았었고 그리고 타격이 그때는 홈런 킹으로 박경환 그리고 타점 박재홍 뭐 수위타자 박정호 정말 뭐 투타에 정말 압도적인 그런 기록을 남겼었고요. 그리고 현대가 2002년부터 3년까지 신인왕을 연속으로 3명을 배출했습니다. 저 옆에 있는 조용준 그렇죠. 감독과 네. 그리고 이동학, 오재영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투수들이 신인왕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매뉴얼도 상당히 뛰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18승 투수가 3명 있다는 게 어떻게 메이저리그 왕조 애틀란타 왕조라고 있거든요. 글래빈, 매덕스, 스몰츠. 이 3명이 한 팀이었던 적이 있어요. 애틀란타에. 거의 그거에 비견될 수 있는 팀이었던 현대 유니콘스는 그렇게 볼 수 당시에 있겠습니다. 그 현대 유니콘스와 3연전 경기를 하는 어느 팀이 한 경기 이겨가면 박수 치고 갔어요. 그만큼 2000년도에 91승을 만들어냈거든요. 91승을 만들어낸 게 얼마나 대단한 그 승률이냐 그러면 리그 2위했던 두산이 76승을 만들었는데 승차가 무려 16경기 차 났습니다. 또 이제 두 분의 이제 투샷을 저희가 보니까 사실 많은 이 과거의 현대 유니콘스 팬들께서는 2004년 한국 시리즈를 바로 떠올리실 것 같아요. 네. 두 분께서 이제 이 2004년 한국 시리즈 당시 정말 엄청난 활약을 해주셨잖아요. 문현 기자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도 정말 어린 시절에 정말로 감명 깊게 봤는데 특히 전준호 위원님의 홈스틸은 전후무후한 한국 시리즈 홈스틸이었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심정수. 홈 들어옵니다.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전준호 빠른 발을 이용해서 득점. 전병호 1루 견제하는 사이 홈을 하면서 1대0 앞섭니다. 이렇게 떨리는 상황에서 홈스틸 할 수 있어서 제가 궁금한데요. 위원님 그때 작전이었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재량이었습니까? 작전은 아니었고요. 벤치에서 나온 작전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제가 왜 그 홈스틸을 시도하게 됐냐면 삼성 라이온즈와 한국 시리즈가 무승부 무려 3번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그 단기전의 흐름상 뭔가 길을 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 1회에 나왔거든요. 한국 시리즈 최초 홈스틸이. 투수가 전병호였고 1루수가 양준혁 선수였는데 예. 나름 계산을 했어요. 이거는 100%의 확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성공했을 때 그 벤치의 분위기가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리고 반대로 삼성의 분위기는 다운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개선된 그런 홈스틸 성공이었습니다. 야, 근데 이게 사실 성공했을 때의 이런 어떤 극대화된 어떤 그 분위기는 있지만 네. 실패하면 사실은 이민 가야죠. 국내에서 야구 못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생각한 대로 이게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는 당시에 3루 주자였고 1루 주자가 부른바가 외국인 선수였는데 예. 전병호 투수가 1루에 견제 하나만 해달라는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딱 마침 이루어진 거예요. 전준호 위원님뿐만 아니고 또 9차전에 마지막에 8회에 등판하셨죠. 조용준 감독님이. 네.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게 그때 비가 진짜 엄청나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따지면 사실 중단하는 게 맞죠. 그 경기는. 맞습니다. 근데 9차전까지 왔으니까 이제 중단을 할 수 없고 8회부터 올라오셨는데 9회에 수비의 달인. 비가 얼마나 많이 왔으면 박진만 감독님이 실책을 합니다. 그 장면이 있거든요. 평범한 내야 플라이였는데 딱 그 마운드 옆에서 놓쳐요. 박진만 감독님 앞에 나와서. 그걸 조용준 감독님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잡으면 우승 세레머니를 하려고 딱 지켜보고 있는데 공이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그때는 좀 어떤 심정이셨어요, 그때? 근데 아니 저는 그 같이 플라이가 떴을 때 저도 같이 이렇게 하늘을 봤거든요. 네. 근데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그때 아차 싶어. 그냥 속으로 그냥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라 그러니까 딱 떨어지니까 야 이거 쉽지 않았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박진만 선수가 그 플라이볼을 놓치는 그 상황이 그때 팀 매니저가 그 우리
현대해상 정몽윤 회장님하고 통화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시리즈는 7차전에 끝나야 되잖아요. 세 번의 무승부가 있고 9차전 경기인데 회장님이 해외로 출장을 가신 거예요. 출장 간 상황에서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제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이제 유격수 팝업이 이제 팝플라이가 뜨는 바람에 회장님 경기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랬는데 아 회장님 놓쳤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직접 통화를 다가오셔서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비가 얼마나 왔냐면 사실 경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그럼요. 네. 그라운드볼을 치면요 물제비가 생겨가지고 발목까지 물이 젖어가지고 야구장이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플라이볼, 그라운드볼 유격수로서 가장 좋은 안정적인 수비를 하는 박진만 선수가 그 공을 놓쳤으니 정말 분위기가 이러다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또 마지막에 강동우 코치님한테 대타로 들어섰을 때 그때 잡으셨잖아요. 다시 땅볼로. 그때 거의 땅볼이 아니고 거의 갯벌에서 공을 이렇게 던져내는 수준의 땅볼이셨어요. 네, 공을 캤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승용 감독님이 딱 캐신 다음에 찍고 두 손을 번쩍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마지막 타구가 그러니까 일루수였던 이승용 선수 뭐 지금 SSG 이승용 감독한테 타구가 일루 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요, 그건 무조건 내안타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삼성이 우승 기운이 현대에게 왔던 이유가 그 그라운드볼 타구가 딱 일루수 정면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만들 수 있었죠. 선수들한테 정진호 수석 코치가 수비 코치. 내야수들은 그라운드볼이 왔을 경우에 송구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실책 나올까 봐. 네, 그래서 공을 잡으면 아예 던지지 말고 잡고 있어라 그랬는데 아마 다른 쪽으로 타구가 갔었으면은 송구 안 하고 그냥 내한타 줬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 공교롭게 딱 일루수 쪽으로 가니까 태그업하고 그냥 게임이 끝난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조영준 감독께서 이제 2004년 한국 시리즈 MVP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9차전까지 가는 경기였는데 등판을 7번을 하셨더라고요. 네.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신났죠. 힘든 거보다는 네, 되게 재밌게 그 시리즈를 즐겼던 것 같아요. 구단이 나를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거기에 맞는 부응은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혹사로 인해서 뭐 후유증으로 인해서 뭐 짧게 야구를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물어봐요. 그때 돌아가면 다시 또 그렇게 던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받아도 다시 던져야죠. 선수라면. 뭐 이 한국 시리즈 MVP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조영준 감독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조영준이라는 이름보다는 이제 조라이더, 라는 이제 닉네임으로 더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신데 이 슬라이더 현재 좀 활약 중인 KBO 리그 선수들을 좀 보면서 야, 이 친구는 나만큼 좀 슬라이더가 괜찮네 하는 친구들이 좀 있으신가요? 나만큼요? 아니 근데 지금 안우진 선수의 슬라이더가 그래도 단연 좀 위력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슬라이더라고 하면 일단은 빠른 스피드와 좀 큰 각이 필요로 한데 지금 안우진 선수가 평균 구속이 142km의 슬라이더를 보유하고 있고 아마 타자들이 그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몇 해 전부터 사실 이제 이 스위퍼가 엄청난 유행을 또 끌고 있잖아요. 네. 전준 의원께서 이제 뭐 조영준 감독의 슬라이더를 가장 가까이서 또 보셨을 텐데 그렇죠. 이 당시에 이 봤던 슬라이더 좀 어떤 궤적 또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조영준 감독을 소개를 하자면 그 아마추어 리그 연세대학교 시절이었죠. 리그를 평정을 했어요. 150km대의 빠른 패스트볼과 그리고 각 큰 슬라이더 그리고 몸쪽의 투심 이 세 가지 구종을 가지고 리그를 평정했던 투수인데 그 현대에서 지명을 하고 이 선수가 딱 들어왔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선구사 기질이 있고 마운드에서 그 운영하는 운영 능력 신인 선수답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눈여겨본 게 다른 투수 같았으면 그 마운드에서 공을 던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비가 많이 온 상황이었는데 9차전에 그걸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다는 게 그런 담대함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운드에서 그 눈매 혹시 보셨나요? 조영준 감독의 눈매. 수영도 모자, 약간 모자 밑으로 이 날카로운 성부사 기질이 다분한 그런 눈매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가지고 제 있었어요. 눈매가 선한 눈매거든요. 야구할 때는 아, 그럼요. 아, 근데 이 마운드에 있는 모습 보니까 약간 또 수염도 기르셔가지고 그 예전에 야인 시대 시라소님 느낌이 좀 이렇게. 그 수염도 혹시 징크스 이런 걸로 안 깎으신 건지 시리즈 내내. 아니 맞아요. 근데 시리즈 때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좀 변화 같은 거를 주기 싫었었어요. 그래서 시리즈 동안에는 면도도 한 번도 안 했고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이제 조용준 감독이 입단 후에 던졌던 슬라이더가 상당히 궤적이 크고 그리고 빠르게 휘어나갔거든요. 그래서 다른 슬라이더와 좀 구종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봐왔던 피치턴에서 통과하는 횡적인 움직임과 달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스위프의 원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이 느끼실 때는 이 본인의 이 슬라이더가 아 스위퍼의 느낌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스위퍼라는 거를 뭐 최근에 처음 들었고. 네, 그렇죠. 예. 근데 뭐 많은 해설위원분들이 방송에서 그때 당시에 조용준 선수가 던졌던 슬라이더가 스위퍼였던 것 같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일단은 중요한 게 제가 생각했던 슬라이더도 최대한 타자 가까이 가서 변화가 만들어져야지 이게 좀 잘 먹힌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최대한 좀 그런 그 피칭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안훈진이나 뭐 이제 메이저리그 같지만 고우석 선수 같은 고속 슬라이드를 던지는 선수들이 그런 무브먼트가 오랫동안 직구처럼 빠르게 가다가 그 홈플레이트 근처에서 이제 꺾여 들어가니까 타자들이 봤을 때는 거의 뭐 직구처럼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앞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경기 연속 세이브를 또 하신 적이 있어요. 네네네.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지금도 그 기록이 어디 책자에 나와 있던데 사실 그때도 처음에 2경기를 해서 그때 당시 김시즌 투수 코치가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오늘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나가는 상황이 되면 준비하고 오늘까지 한 3일 던지니까 한 이틀 쉬어줄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던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요일 또 딱 됐는데 금요일이 됐죠. 이제 주말 경기가 딱 첫날부터 또 준비해. 마지막에는 그 4일 연속 던졌으니까 주말까지 쉬고 3일 쉬면은 괜찮지 않겠냐. 근데 또 그게 주말까지 가고 나중에 김재박 감독도 괜찮나? 괜찮습니다. 야, 그렇게 던졌던 이거는 기억이 사실 지금 근데 KBO 리그는 불가능한 기록 아닐까요? 지금 팬들 난리 납니다. 이러면. 네. 아마 안 깨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야, 지금 뭐 잠시나마 현대유니콘스 또 전설들과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는 그 전설을 만든 선수들 이 두 분 외에도 또 어떤 선수들이 있었는지 왕조의 베스트 라인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대유니콘스에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많이 있었죠. 그 많은 선수들 중에서도 전준호 해설위원과 또 조용준 감독이 직접 뽑은 베스트 라인업을 통해서 왕조의 라인업 특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준호 해설위원이 뽑은 현대유니콘스의 베스트 라인업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와, 이 라인업 보십시오. 네. 대단합니다. 네. 정말 대단한 선수들 이름 많이 보이는데 저는 사실 조금 의문이 되는 게 오늘 조용준 감독 모셔놓고 마무리 투수 위재영 선수를 선택하셨어요. 저는 이거 해명해야 돼요. 해명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 유니콘스의 마무리 투수는 그 조용준 감독이 맞아요. 근데 저는 그 가장 베스트 라인업이 2000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네네. 91승을 만들 때. 그래서 저는 2000년도에 베스트 라인업을 구상해가지고 이런 라인업을 구성을 했고요. 위재영 선수는 선발 투수로 뛰다가 정명훈 선수였죠. 정명훈 선수 마무리를 마지막에 이어받은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산 71세이브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뭐 마무리 투수는 조용준이 저는 2000년도를 얘기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명하지 않으셔도 해명해야 돼요. 아니 저도 똑같아요. 제가 뽑은 것도 똑같아서 해명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상당히 어색하고 좋은데요. 네. 그렇다면 조용준 감독은 또 과연 전준호 위원을 선택했을지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조용준 감독이 뽑은 현대 베스트 라인업 공개하겠습니다. 네, 조용준 감독님, 지금 라인업을 수정하셔도 되거든요. 이걸 미리 봤었으면은 저도 살짝 좀. 네. 근데 이게 사실 같은 생각이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베스트 라인업을 뽑으라고 하면 네네.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본인의 이름을 안 넣으셨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2002년도 신인이니까 네네. 저는 딱 현대 유니콘스의 절반만 몸을 담갔었고 이제 그 뭐 위재영 투수라든가 지금 이 나와 있는 이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현대 그 역사인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야, 뭐 라인업을 다시 보니까 사실 이 왕조를 구축할 만했다. 네네. 네, 그런 생각이 좀 절로 드는데 다른 왕조와 좀 라인업을 비교하면 어떨까 이런 의문이 일단 듭니다. 먼저 이제 왕조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주 객관적인 정의를 딱 답을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세 분이 생각하실 때 왕조는 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우선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페넌트 레이스를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1위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돼야 되고요.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정감 있는 선발 투수들이 포진이 돼야 되고 그리고 테이블 세터와 그리고 그 경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심 타자, 클러치 능력 있는 중심 타자와 그리고 작전 수행 능력이 뛰어난 하위 타순과 같이 매칭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수비로 보면은 센터 라인이 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포수가 경험 많은 포수가 포진되어 있어야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영준 감독께서는 어떤 왕조의 기준을 갖고 계신지요? 결국에는 뭐 투타의 밸런스죠. 어떨 때 보면은 타자들이 방망이가 좀 안 맞는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날에는 또 투수들이 굉장히 잘 막아줘요. 그리고 또 투수가 대량 실점을 했을 때는 타자 쪽에서 그보다 더 많은 득점을 또 만들어내는 상황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조화도 잘 맞춰줘야 되고 일단은 운도 많이 따라야죠. 그렇게 보면은. 네. 문영규 기자께서는 좀 어떻게 기준을 세워보셨는지요? 저는 약간 위원님들과 생각 다르게 이 왕조라고 부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좀 생각해봤는데 네. 뭐 5년 동안 한국 시리즈 한 3번 우승하고 뭐 한 4번 정도는 한국 시리즈 올라가고 뭐 이런 기준도 있겠지만 전 영어로 하면은 얼마나 도미넌트한 시즌, 그러니까 압도적인 시즌으로 기억될 만한 시즌을 보냈냐 이런 게 좀 조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00현대, 08SK 지금도 기억에 회자되는 그런 팀이거든요. 지금 가장 강한 팀과 붙여놔도 질 것 같지 않은 팀들. 얼마나 강하냐면은 제가 예전에 했던 야구 게임에서도 이 00현대랑 08SK가 최고의 팀이었습니다. 예, 그런 한 해 정도는 이 한국 시리즈 우승하는 와중에 하나 정도는 이런 도미넌트한 시즌을 보낸 시즌이 있어야지 좀 왕조로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야구의 참견 제작진들과 함께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저희 야구의 참견에서는 통합 우승 3회 이상 그리고 특정 기간 동안 절반 이상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한 팀을 왕조로 규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기준에 부합한 세 팀, 해태 타이거즈, SK 와이번스, 삼성 라이온즈의 이제 왕조 라인업을 저희가 한번 꾸려봤는데요. 장성호 위원이 이제 해태 타이거즈의 라인업을, 윤희상 위원이 SK 와이번스의 라인업을, 또 야구의 참견이 이제 기록을 통해서 삼성 라이온즈의 이제 이 라인업을 뽑아봤는데요. 그 결과를 먼저 함께 보시죠. 네, 장성호 위원이 뽑은 이제 해태 왕조 보시면 일단 투수 선동열입니다. 세죠. 확실한 에이스 1선발이 있는 왜 그 선동열 선수가 포진되어 있는 해태가 강했냐면요. 한국 시리즈에서는 1선발끼리 매칭이 생기잖아요. 그 그렇죠. 매치업 때 1선발과의 어떤 매치업을 승리로 거두는 어떤 기세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1승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해태 타이거즈의 선동열 1선발은 에이스는 정말 엄청난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선동열 투수를 포함해서 뭐 유격수의 이종범, 뭐 외야수의 뭐 지금 이순철 위원을 포함해서 이 라인업 전체가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이 들고 또 이제 윤희상 위원이 뽑은 이제 SK 와이번스의 베스트 라인업을 또 한번 보시면 너무 좋죠. 네. 네. 김광현 선수와 이제 박경화 포수의 배터리고 지금 현재도 현역을 뛰고 있는 최정 선수가 또 3루수에 이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라이온즈의 이 베스트 라인업 야구의 참견이 또 한번 뽑아왔는데 일단 모두가 좀 공감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좋은 선수들이 다수 이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 이 세 팀의 베스트 라인업을 보면 현대 유니콘스와는 조금 색깔이 달라 보인다 이런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요? 어떤 점이 달라 보이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뭐 해태 타이거즈를 봤을 때 좀 뭐 힘이 좀 넘쳐 보인다거나 삼성은 사실 앞서 뭐 조영준 감독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삼성은
5회까지 1대 0이면 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그럼요. 또 있었잖아요. 네. 조용준 감독 보시기에는 세 팀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현대가 이거는 좀 강해 보이는데 하는 게 좀 있으신가요? 사실 보여주신 그 세 팀하고 비교해서 어떤 게 특별히 더 강하냐가 아니라 어떤 게 약했나를 물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빠지는 게 없어요. 뭐 파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불펜, 기동력 다 갖췄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몸담았던 팀이 아니라 그리고 앞에 세 팀 이 라인업과 현대의 최고 라인업이 같이 붙었으면 그래도 현대가 이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물론 비디오 게임은 아닙니다만 이 라인업 그대로 만약 현대 유니콘스가 이 세 팀과 한국 시리즈 맞대결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겼을 것 같아요. 현대가 압도적인 승리를. 오, 압도적이요? 네, 압도적인. 와. 저는 그 SK 와이번스가 굉장히 어려운 팀이었을 것 같아요. 세 팀 중에서 SK 와이번스가 상당히 그 상대팀 약점을 정말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팀이고 그리고 수비 조직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고요. 그리고 작전 수행 능력이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SK 와이번스가 좀 어려운 팀이에요. 외국인 투수 2명에 3선발 김광현 선수다. 그 당시에 김광현이면 정말 그 빅매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영 기자 보시기에는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혜태 왕조는 좀 길잖아요. 굉장히 거의 10년 가까운 기간이고 그래서 조금 혜태 왕조가 가장 세 보이긴 하는데 저도 굳이 따지면 한국 시리즈 붙자면은 현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 2, 3 선발이 워낙 강력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 정민태 코치님, 뭐 임성동, 김수경 이게 공공현대가 18승을 이 세 선수가 3명이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따지면 18승 선수가 팀에 한 명만 있어도 에이스라고 불리기 충분한데 이 3명이 다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하고 또 제가 기억하기에 00 시즌이 타고 투저 시즌이었어요. 네. 예, 박경환 포수 감독님도 그 40홈런 하시고 타고 투저 시즌이었는데도 18승을 3명이나 했다? 이거는 다른 팀 와도 이 1, 2, 3차전이 1, 2, 3 선발 이렇게 나온다? 볼펜 운영하기도 훨씬 쉬워지거든요. 시리즈에서. 아마 현대가 그래서 1, 2, 3 선발이 강력하기 때문에 가장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물론 뭐 2000년 당시 이제 조용준 감독이 이제 직접 뛸 당시는 아니지만 이제 이 투수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선발 투수와 마무리 투수는 아무래도 서로 간에 좀 도움을 또 주고받는 관계이기도 하잖아요. 뭐 이 선발 투수들과의 좀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으셨는지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정민태 선배가 네. 거의 완봉 직전에 그 경기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8회 말이 끝나고 불펜으로 딱 보시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준비하고 있어. 오, 근데 쉽지 않은데. 네. 네. 그래서 왜 완봉인데 왜 준비를 합니까? 일단 하고 있어봐. 힘들어. 그리고 이제 9회 올라갔는데 아니다 할까 선두 타자한테 볼넷을 주신 거예요. 네네. 내주고 볼넷 내주자마자 원래대로 하면은 보통 덕아웃을 보고 뭐 이렇게 있어야 네. 되는데 네네. 불펜을 보더니 저를 향해서 너 준비됐냐고 사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사인됐다. 오케이 그럼 바로 바꿔달라고. 뜨거웠어요. 네, 그리고 김시진 투수 코치가 올라가자마자 원래 보통 투수 교체가 되면 위에서 괜찮아 뭐 이런 좀 말을 하는데 불펜에 8풀 정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8회부터 이제 준비는 해놨으니까 그렇죠. 김시진 코치가 걸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공을 주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원래 투수 코치가 공을 쥐고 올라가야 그렇죠. 막 되는데 올라올 때까지는 기다리잖아요. 네. 근데 오자마자 뭐 아무런 얘기도 없이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공 주고 그냥 바로 내려가셨어요. 이거 사실 이런 부분은 투수가 완봉승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마무리 투수와의 이 웬만한 신뢰 가지고는 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완봉을 포기할 만큼 물론 그 정도의 신뢰감, 그건 엄청난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 정민태 당시에 선수는 현대 유니콘스의 뭐 실질적인 에이스였고 본인이 그만큼 조용준 마무리 투수를 믿었다 그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제 불펜에서 팔 푸는데 옆에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본이 좋나 좀. 네, 딱 보고 오케이 그러고 가셨으니까. 내 승리 지킬 수 있겠구만. 야, 이렇게 강력한 왕조를 또 구축한 팀이었지만 또 현대는 아쉬운 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현대 왕조가 남긴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체로 막을 내리게 된 현대 유니콘스입니다. 당시에 좀 모기업과 좀 복잡한 사정이 있긴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대 유니콘스의 모기업이 현대전자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굉장한 재벌 기업이었지만 그 IMF 이후에 흔히 말하는 그 왕자의 난, 형제의 난이라고 하죠. 이제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분리되는 와중에
현대전자가 현대그룹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구단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운영비를 정말로 좀 많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2006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구단 해체를 이제 선언하고 2007년 이후로 완전히 해체가 됐습니다. 네. 당시 이제 선수들도 당연히 이제 이런 소식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참 많은 좀 감정이 들면서 이 팀 분위기 자체가 좀 어수선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네. 힘들었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팀의 어떤 주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었고 선수들 동료가 좀 심했었고요. 네. 또 저는 선수협회 회장, 그 현대 회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에피소드를 하나를 말씀드리면 네. 사실 그 센테니얼, 그러니까 지금의 히어로즈죠. 히어로즈가 들어올 때 선수단들을 제주도 전지훈련을 보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들이 가네 마네 막 보이콧하자 이런 걸 하고 있다가 사실 이제 그때 당시 저희 팀의 왕고참 김동수 선배님이 몇 시간째 뭐 선수단들끼리 회의를 해도 결론이 안 났었어요. 근데 김동수 선배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야, 나는 야구 더 하고 싶어. 그리고 그냥 일어나서 나가셨어요. 한동안 정적이 딱 그러더니 가자. 그래서 이제 갔거든요. 제주도로 합류를 했는데 가자마자 했던 게 급여 이제 삭감이었잖아요. 아마 그때 3억의 제가 좀 깎였죠. 네. 뭐 약간 80% 정도. 5천만 원, 6천만 원에 네. 그때 몇 억대 단위를 받고 근데 계시다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베테랑 선수들, 고액 연봉 선수들 다 연봉이 70%에서 80% 이 사이 다 저도 50% 삭감을. 삭감됐고. 그러니까 성적과 관계없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정말 이 분위기 자체가 좋을 수가 없는데 앞서 이제 조영준 감독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구를 더 하고 싶다. 네. 네, 그 마음이 결국은 또 선수들을 계속 지금 생각해 보면 김동수 선배님이 야구를 굉장히 오래 하신 거잖아요. 그때. 그렇죠. 네. 근데도 더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또 선수단들이 어떻게 뭐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냥 갔는데 어쨌든 뭐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네, 다행이죠. 뭐 단순한 팀 이상이었던 현대 유니콘스가 또 이렇게 해체가 되고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KBO 리그를 보면 현대 출신들이 정말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큰 유산이 전준호 해설위원님 여기 잠깐 계시고 그리고 현대 유니콘스 출신의 감독분이 지금 따져보면은 연경혁 감독님, 박진만 감독님, 뭐 이승용 감독님, 홍원 감독님까지 총 현역에만 4분이 계십니다. 네네. 이게 정말 단장도 대단하고. 있어요. 신재혁 단장. 단장님도 계시고. 네. 그리고 또 스몰볼이란 말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김주박 감독님이 스몰볼 야구가 또 하면서 유행하기 시작했고 저는 최근에는 또 연경혁 감독님을 보면은 약간 김주박 감독님이 떠올라요. 약간 스몰볼 이런 것도 그렇고 연경혁 감독님이 도루 좋아하시잖아요. 김주박 감독님이 그 당시 번트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현대 야구의 관점에서 이 번트가 조금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 당시 현대 유니콘스가 번트 야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발 투수가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서는 야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딱 몇 맞아요. 점만 내면은 우리는 딱 선발 투수가 몇 점만 내줄 거니까 번트 통해서 먼저 선취점 내고 한 2, 3점 내면은 이길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섰기 때문에 그런 스몰볼 야구를 추구하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현대 유니콘스가 이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이제 왕조를 좀 구축을 했고 또 2010년대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왕조 구축을 했는데 그 이후엔 사실 이제 왕조라 불리는 팀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구의 참견에서는 이 왕조 구축을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2020년 NC 다이노스를 시작으로 2021년에 KT 위즈, 또 2022년에 SSG 랜더스, 2023년에 LG 트윈스, 그리고 지난해 기아 타이거즈. 2020년대 이후에 우승한 팀들의 특징은 연속해서 우승한 팀들이 이제 없다라는 건데요. 당시 이제 두 분이 활약하시던 시기를 좀 보고 또 현재 야구를 보면 뭐 어떤 것이 좀 가장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FA로 선수들이 이동이 계속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았던 전력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좀 연속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영준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맞춘 것 같은데 네네. 저도 똑같이 FA 제도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매년 우승팀에서 한두 명씩의 그런 FA 대형 선수들이 나오면 당연히 우승팀에 있었고 경험도 좋고 잘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영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전력 이탈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것 같고 팜 시스템, 2군에 있는 퓨처스 리그의 선수들을 좀 잘 키워내야 되는데 그렇게 대체를 안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아마추어 야구가 살아야 나중에 이제 미래 프로 야구 선수들도 풍성할 텐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많은 투자들과 좀 섬세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 이제 왕조가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력의 이탈인데 뭐 선수 이탈뿐만 아니라 이제 우승팀에서 이제 코칭 스텝의 이탈도 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예, 아무래도 이게 우승 후에 고가 산정 과정에서 연봉 인상이 불가피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좋은 활약했으니까. 근데 이제 2년 전부터 샐러리 캡 제도가 생겼죠. 그럼 기존 선수들의 연봉은 올라가는데 샐러리 캡은 있고, 그럼 이제 새롭게 FA를 영입하거나 이러긴 사실 우승 후 힘든 상황이죠. 거기다 FA 시장이 과열되면서 뭐 우승한 팀에 이 고연봉 선수들이 이미 있는데 또 FA로 새롭게 선수를 영입한다.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다가 최근 살펴보면 NC 우승 후에 나성범, 양의지 선수 이적했죠. 지난해엔 기아 장현식 선수가 우승 후에 LG로 또 FA로 떠났죠. 실제로 메이저리그도 2003년 정도에 샐러리 캡이 도입되는데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월드시리즈 연속 우승팀이 없습니다. 아마 양키스의 90년대 후반 연속 우승이 마지막이고 정말 이게 상향 평준화가 되고 보니까 10개 구단이 정말 연속 우승은 정말 힘들다고 볼 수 있고 또 동기부여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LG 차명석 단장과 통화를 했는데 그 요즘 왕조가 안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딱 바로 대답이 왔습니다. 첫 번째 우승은 전력이고 두 번째 우승은 철학이다. 예,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 말인데 이게 좀 설명해 드리면은 선수들이 일단 첫 번째 우승을 하면은 아무래도 동기부여도 약해지고 연봉도 올라가고 그럼 이제 어떤 팀의 성적보다는 내 자신의 다음 FA 이런 걸 먼저 보게 된다. 근데 차명석 담당님은 자기는 그게 왕조를 구축하는데 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가장 강조하는 게 흔히 말하는 선수들의 워크 에식, 이 팀에 대한 로열티, 자부심, 프라이드 이런 거를 신인 시절부터 쭉 교육한다고 합니다. 이게 명문팀에서 뛰는 어떤 프라이드와 자존심을 살려주고 그런 뭐라고 소속감을 늘려주다 보면은 너는 당연히 그 연봉을 따라올 거다. 그러니까 우선 팀을 위한 그런 생각을 먼저 하자. 이렇게 워크의식을 높여주는 교육을 LG는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승 시즌 이후에 다음 시즌에 부상 선수들이 좀 늘어나는 경우도 최근에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2023년 LG 트윈스 우승 이후에 지난 시즌도 좀 그랬고 또 지난해 우승팀이었던 기아 타이거즈도 올 시즌 좀 부상 때문에 고생을 좀 하잖아요. 예, 시즌 초반에도 슈퍼스타죠. 김도영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곽도규 선수는 이제 수술대에 오르게 됐고 이게 과연 뭐 우승의 여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네. 윈 나우라고 하죠. 올해 일단 우승하기 위해서 좀 무리를 한다 이런 게 분명히 선수들 사이에서 있습니다. 이게 뭐 부상뿐만 아니고 윈나우를 위한 트레이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 LG가 최원태 선수를 데려왔죠. 그러면서 1라운드 지명권을 넘겨줬습니다. 아무래도 1라운드 지명권은 미래를 위한 투자잖아요. 그렇죠. 예, 왕조가 유지되려면 이렇게 미래를 좀 더 길게 봐야 되는데 사실 LG가 우승이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정말 우승하기 위해 많은 출혈을 감수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왕조를 유지하기 좀 힘든 최근 시장 상황이 그렇다.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투수진의 부상도 좀 뼈아플 것 같습니다. 뭐 조용준 감독 역시 좀 부상으로 재활 기간이 좀 길었는데 확실히 좀 우승 이후에 좀 어떤 그런 후유증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엔 사실 후유증이 있다라고 저는 못 느꼈었어요. 네. 몸 상태가 항상 뭐 잘 올라왔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모르고 계셨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차적으로 어깨 수술을 한번 했었고 네네. 현대 입단하기 전에 저는 이미 수술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에서 좀 이제 많이 챙겨줬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좀 많은 투구 전년도에 많은 투구를 했으면 다음 연도에 아무래도 좀 누적 피로도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힘든 시즌을 보내고 나면 그걸 얼마나 빨리 좀 회복을 시키느냐인데 사실 좀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하죠. 연속 우승 자체가 사실 또 최근에 또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이 조용준 감독 생각하실 때는 이 왕조를 좀 구축하기 위해서 또 연속 우승을 하기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이 갖춰진 팀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으로 보면 저는 LG처럼 좀 그 10개 구단의 팀을 보면은 사실 2등, 3등 하는 팀들, 그러니까 삼성이라든가 롯데를 보면은 팀 타선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거기에 반해 ERA가 그러니까 팀 평균 자책점이 좀 높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LG가 타율도 그렇고 팀 뭐 자책점도 그렇고 자책점은 2위, 뭐 타율은 3위. 그러니까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또 LG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유영찬 선수라든가 또 이정용 선수 지금 수술하고 또 상무 갔던 선수들 또 복귀하고 나면 그렇죠. 또 후반 가면 더더욱 마운드가 또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보강이 되고 전력 보강이 될 수 있고 투타의 밸런스가 굉장히 조화가 참 잘 맞는 팀들이
아마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LG 선발진이 국내 선발진이 좀 굉장히 괜찮잖아요. 그리고 비견될 수 있는 팀이 하나인데 좀 차이를 보자면 하나는 사실 순위가 아래였기 때문에 좋은 아주 1라운드 1차 지명을 다 데려왔었어요. 문동주 선수라든지. 근데 LG는 사실 2020년대에는 순위가 계속 상위권이었어요. 그래서 1라운드에서 1차 지명 이런 선수 데려온 게 아닌데 지금 그 선수들을 키워내가지고 국내 선발진을 돌릴 수가 있어요. 지금 1.5군도 그렇고. 그런 어떤 시스템에 LG는 갖춰지진 않았나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시켜서 선발로 투입시킬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왕조의 가능성도 LG가 가장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LG 트윈스가 23년 시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한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24 시즌을 앞두고 뭐 LG 트윈스와 기아 타이거즈가 가장 강팀이 아닌가. 그리고 한국 시리즈 두 팀이 할 건데 LG가 좀 더 그쪽으로 무게감이 좀 더 갔었거든요. 그렇지만 한국 시리즈 진출도 실패를 했어요. 24 시즌에. LG가 느낀 겁니다. 시즌이 끝난 후에 마무리 훈련 당시에 팀이 가장 필요한 부분, 취약했던 포지션에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뉴얼적인 훈련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했거든요. 그런 준비 과정을 철저히 겪었기 때문에 올 시즌 개막과 함께 LG가 이렇게 차고 나가는 게 아닌가. 결국은 우승 이후에 어떤 실패의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챔피언으로서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경험했던 선수들이 다음 연도에 실패하고 우리가 좀 더 방심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채워나가면서 올 시즌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현대 유니콘스의 왕조 시절부터 이제 포함을 해서 좀 풍성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왕조를 꿈꾸는 팀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차피 뭐 이제 결국에는 팜 시스템이고 일단 현대 시절에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사실 현대 같은 경우는 항상 전력이 최상이다 보니까 지명권에서 항상 하위였었어요. 그러면도 매년 좋은 선수들을 발굴해내고 팀이 또 주축 선수들이 이적을 해도 그 자리를 보완해내고 계속 이런 선수들을 만들어서 키워서 이제 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런 팜 시스템을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면 장기적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영 기자님 한마디 하시겠어요? 아무래도 현재보다는 미래를 좀 볼 수 있는 야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예,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리셋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올 시즌의 우승은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가오는 다음 시즌에 팀과 개인이 얼마만큼 준비하느냐. 그게 연속성을 가지는 우승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시대를 지배했던 흔적이자 또 팬들에겐 추억이 된 이름 현대 유니콘스입니다. 이제는 사라졌지만 그 정신만큼은 또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는데요.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이 조용했지만 또 강했던 왕조 현대 유니콘스를 추억하면서 오늘의 참견을 마칩니다. 왕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야구의 참견 너튜브를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소중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또 함께 참견해 주신 세 분 전준호 해설위원, 조영준 감독, 문영규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야구의 참견은 다음 주에도 야구 팬이라면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